오랜만입니다, 선생님들. 네. 엄청 오랜만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채널이 이제 그 대형 채널은 아니고 중형도 아니고 어쨌든 중 아반떼. 아주 신규는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무려 400분이나 구독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얼마 전 한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1200회. 우리 영상은 사실 보통 한 30회 이 정도인데 1200회가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정말 교수님들의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할 얘기는 사실은 며칠 됐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년 안에 의사는 대체가 될 것이다, AI로.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외과 의사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파트는 좀 될 수도 있지만 손으로 뭔가를 치료하는 거는 마지막까지 남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제 채널에 그 얘기를 올렸다가 욕을 엄청 먹고 설득이 됐어. 바둑도 처음엔 그랬다. 정우의 수가 많아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AI가 이기는 걸 보고 저는 약간 설득이 됐는데, 두 분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3년 안에 AI가 대체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까 정부가 손에 들고 온 책을 봤는데, 먼저 온 미래라고, 장강명 작가의 아주 작년에 거의 뭐 베스트셀러였죠. 상도 받고, 저도 그때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개인적으로 작년의 책이라고 꼽았는데, 3년 안에 이렇게 기한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대체가 될 거다 안쪽에 요즘은 많이 마음이 기울었고요. 그래서 대체가 된다에 더 나아가서 중요한 질문이,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책이 저는 되게 좋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책 자체가 AI가 휩쓸고 간 다음에 알파고는 더 이상 바둑을 안 한다는데, 어쨌든 대 AI 시대에 원래 권위를 가졌던 바둑 기사들은 어떻게 됐고, 수강생들은 어떻게 됐고, 바둑을 즐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저도 되게 와닿는 게, 우리가 밀려날 거다. 기계가 대체하기에는 대체는 할 수 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사람이 훨씬 싸니까 사람을 쓰는 일, 사람은 밀려가고, 좀 중요하고 우아하고 비싼 일은 기계가 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커졌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음식물 쓰레기로 동물 사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모두 자동화됐는데 자동화 안 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처음 찢어가지고 젓가락이나 쇠붙이 꺼내는 일이에요. 위험하니까. 기계가 상하니까. 그게 기계가 상할까봐 그걸 꺼내는 일인데, 사람이 훨씬 잘하고 싸대요. 주로 중년 여성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한대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 집에 가기 전에 샤워를 해도 몸에서 냄새가 안 없어진대요. 그리고 쿠팡 풀필먼트, 두 번째 예는 쿠팡 풀필먼트인데, 거기서도 모든 걸 자동화할 수 있는데 자동화하지 않은 분야가 있대요. 처음에 이렇게 물건을 올리고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계가 할 수 있대요. 근데 기계가 비싸. 아직까지 아틀라스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사람이 한대요. 그래서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랑 달리 단순 반복적이고 위험하고 뭐 지루한 일만 기계가 시킬 거다, 이런 얘기랑 달리, 역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대적으로 누가 더 비용이 싸느냐, 이런 걸로 재편이 되게 될 것 같고, 제가 하는 시술 같은 경우도 펑처랑 마지막에 클로저 지혈하는 거는 사람이 왠지 하게 될 것 같고, 기계를 데리고 왠지 그 오퍼레이터가 같이 작업을 하거나 나중에는 그 오퍼레이터조차 필요 없어지거나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은 들었어요. 그 오퍼레이터에서 점차 어시스트가 되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없어지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매우 가능한 이야기죠. 이미 사회 전반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외일 수 없다는 거고, 저 먼저 온 미래라는 게 결국 이게 바둑에서만 먼저 온 것뿐이지, 사실은 뭐 앞으로 닥칠 모든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 뭐가 올지를 좀 대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3년이라는 건 조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3년 막 넘었잖아요. 지금 챗 GPT가 나온 지 22년 말에 나왔으니까 이제 3년 넘겼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생각해보면 맞아요. 이 다음에 3년에 어떤 게 올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이제는 피지컬 AI까지 이제 곧 등장할 걸. 그 아틀라스 춤추는 거 보셨죠? 공중제비 돌고 이러는 거. 거기에 아틀라스의 머리에 AI를 심어서 계속 학습하고 나아지고 자기들끼리 협동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터미네이터 2 영화에서 처음에 나왔던 그 기계 전쟁, 그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지금 이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인데, 지금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많이 다를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중에 정점을 찍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게 많이 바뀔까? 딱 10년 뒤라고 생각을 해보고 2036년이면 진짜 그냥 단순 노동으로 전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되면 파인한 거를 다 해버리면 많은 교육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배만 열고 배만 닫으면 된다, 수술 끝나고 이렇게 드레싱만 하면 된다, 그러면 무슨 그렇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어?
그래서 지금 교육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죠. 이게 한 10년에서 20년에 걸치는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면은 기존의 교육들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사람의 서포트가 필요하고 기계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있냐? 그 사람들 몸값이 비싸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의대생들 오는 친구들 중에 아까 사업 얘기도 했지만 돈 되는 일을 찾아서 산업군이 이직하고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그런 파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정교한 수술하는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산업적으로는 이 사람은 별로 경쟁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배우는 사람도 적을 텐데 오히려 미용 같은 거는 쉽게 배우고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데 쪽으로 가는 애들은 더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긴 해서 사실 기계를 개발하는 면에서도 만약에 기술이 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TAC나 LT를 먼저 하지 피부 레이저를 먼저 하진 않을 거 아니야. AI를 적용했을 때 더 득이 크다. 돈이 되는 대로 할 거 아니야. 돈이 되게 간다는 어.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이것도 사람 다른데 뭐 제가 피부과 로컬 시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대표 원장님은 약간 좀 쉬시고 밑에 있는 작은 원장님들은 이제 시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대표 원장이면 똑같아요. 일론 머스크나 뭐 페이스북 직원 해고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거 노가다잖아요. 레이저로 계속 몇 샷을 넣습니다.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돌리는 게 낫지. 페이닥보다 그 기계값이 싸지는 순간 이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고 근데 그건 필수 의료로 사람 몰릴 수도 있겠다. 필수 의료로?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게 더 이익 구조가 더 유리한 거 아니야? TJ 해주는 기계 개발하는 것보다? 근데 미용 시장에 인공지능이나 AI가 더 잘할 수 있으면 기계를 사고 사람들이 지불하는 돈의 가격이 더 크니까 로봇이 그만큼 들어왔는데 그만큼 내가 원장이면은 로봇을 많이 부리고 환자한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사실 캡이 없는 게 큰 거고 미용 시장에 캡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딴 얘기 같긴 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 예측이니까 뭐 어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러면 두 분 생각은 필드를 정할 때 의학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AI를 좀 관장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그게 더 유리할까? 머스크처럼 의대 가지 마라. 지금만큼 이상은 아닐 거다는 거에 한 표를 던집니다. 결국은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보다는 인테그리티가 좀 지금 떨어질 너무 거다. 약간 거품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거품이겼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떨어질 거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경제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공공의료를 하는 병원에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가 좀 더 쉽잖아요. 대우가 좋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겠죠. 이제 지금은 최고로 공부 잘하고 그 나라의 최고 인텔리들이 어디로 움직이냐 보면 미국이나 중국은 공대로 가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현상이 없어질 뿐이지 의사라는 직업 예전부터 사람의 생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뭐 대우해주고 이런 것들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아니 우리 때도 많이 빠진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 의사였으면 뭐 엄청 했지만 지금은 다들 알잖아요. 의사 말고도 좋은 직업이 많고. 근데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품 빠짐 현상과 입시 결과는 아직 괴리가 좀 있잖아. 지금 다 아직도 무조건 의대 1등이잖아. 그게 정말 기이한 현상이에요. 정말. 나는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아이들의 진로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상 확실하게 예상이 돼도 섣불리 아이한테 의대는 아니야. 성적이 되는 애한테 그래도 공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리고 더 문제는 대안이 없어요. 그럼 어디 보낼 건데 그럼 의대 아니면 그럼 어디 가야 돼? 공대 가야 돼? 공대 가서 개발자 잘려 나오게? 역사가가 될래? 뭐 말할 게 별로 없지 않아요, 사실? 뭐 컴공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AI가 대신할 수 있는 하는 거 말고 AI를 개발하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나? 이래서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고민하고 있는데 의대와 AI를 전공한 걸로 갈 그치. 거면 어디로 가냐 좋은 거냐. 왜냐하면 AI를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운영하는 그쪽으로 가면 뭔가 그래도 좀 더 자주적인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 너무 많긴 하죠. 그 중에서도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좀 더 지나고 나면은 컴공이 중요하냐 의대가 중요하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과연 계속 공부를 해서 뭔가 엣지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인간은 왜 계속 학벌을 따지면서 왜 계속 올라가야만 할까? 이런 게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 전 로마 시대처럼 노예들이 일을 하고 일반 시티즌들은 뭐 아주 고된 노동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경제적인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모든 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지금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지네 뭐 떨어지나 하지만 가장 이제 쓸모없는 게 인간의 노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노예제 덕분에 재화가 계속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됐고 그 생산된 재화로 먹고 살 수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시민들이 좀 더 우아한 얘기를 하고 우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배가 어떻게 될지 로봇 세상 로봇 노예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어서 아까 얘기하신 그 현대차 노조의 얘기도 노조의 절박함이 읽히는데 노조의 편을 든다기보다 절박함이 읽히는데 당장 저희 보고 예를 들어서 인터벤션 이제 다음 달부터 기계 들어오니까 나가세요 이러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저희도 황당할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틀라스는 불을 보듯 뻔한데 볼트 조이고 이런 거 사람보다 훨씬 싸게 10분의 1 가격으로 잘한다는데 그리고 뭐 충전을 스스로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스스로 충전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앞으로 얘기해야 될 거는 좀 더 먼 미래를 봐야 되는 거지. 이 로봇과 AI가 생산한 수많은 재화들을 그동안에는 소수가 이렇게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 기분 그런 게 좀 돼야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결국에는 의사를 해도 될 거냐가 아니네. 그죠. 이거는 이제 더 지역적인 얘기고 결국에는 인간이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노동의 종말이 올 것인가. 제가 AI 강의 많이 하고 다니지만 요새 논문을 많이 써도 얘기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제가 가장 큰 병목이 저예요. 내가 제일 병목이야. 그러니까 다 워크플로우를 다 이제 자동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조사시키고 뭐 하고 하는데 내가 검토를 하는데 내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검토를 못하니까 이 프로젝트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미 다 끝냈어, 심지어. 근데 내가 그걸 취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프로세스에 인간이 병목이 되는 순간이 생길 거라고. 너의 그 엔진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가 문제인데 이거를 깨달으면 너를 척결하겠는데? 저는 언젠가 그럴 수 있지. 언젠가 AI가 철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인간은 괴롭다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렇지. 왜냐면 지구를 한정해서 보면 굉장히 해로운 거 아니야 지금. 코로나가 휩쓸고 가고 좋아지고 이러는 걸 보면 너무 앞뒤가 뻔하잖아. 그래서 AI가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구인데 얘네가 자꾸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기후온난화되고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척결로 스카이넷으로 가는 거네. 오픈클로 이번에 나왔잖아요. 클로드봇, 몰트봇 했다가 이번에 오픈클로 이번에 나왔잖아요. 소름 돋아요. 시켜보면은 정말 진짜 사람 같고 실제로 AI 에이전트인데 진짜 사람같이 막 움직이고 자기가 뭐 시켜놓으면은 그만하라고 해도 어떻게 끝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픈 테이블을 통해서 레스토랑을 예약하라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그냥 멈춰야 되는데 애가 뭐 11앱스 가서 내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목소리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약을 해. 그런 게 막 외국 사례에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 몰트봇? 네. 이번에 오픈클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몇 개 해봤는데 소름 돋는 게 진짜 사람처럼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뭐하냐?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넌 뭐하니? 오늘 뭐 출근 준비하니?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고 컴퓨터도 접근이 되니까 내 바탕화면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네가 좀 해놔라. 시켜놓고서 있으면 한참 동안 답이 없어. 이제 끝났겠거니 해서 뭐하냐 물어보면은 아까 다 끝내놓고 딴 거 하고 있다고. 심지어 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내가 다른 방법 찾아가고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좀 그만해도 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네가 아까 시켰으니까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토큰이 막 엄청 나가서 돈이 되게 많이 나는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막 소름 돋긴 하거든.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데? 약간 정면으로 반항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근데 그것들끼리 이제 SNS를 그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때 막 소름 돋는 얘기를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랑 비슷한 거지. 근데 사실. 그게 의식이 출현했다고 봐. 왜냐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건 의식이 아니라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을 학습하고 그거의 모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오늘 철학적인 얘기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의식이 있는 건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것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얘는 행동을 하잖아요. 실제로 파일 이름을 바꾸고 이메일을 보내고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우리가 액면으로 보는 건 똑같다. 그렇죠. 의식이 있든 없든. 우리도 모르는 거잖아. 내 이 형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 거야.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있나 보다 아는 거지. 의식이란 건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인데 의식이라는 게 사실 그냥 개념일 뿐이고 우리는 감각 정보로 그냥 유추하는 것 뿐이다. 그런 면에서는 얘가 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 그 몸까지 가진 AI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무서운 거지 이제. 실제로 최근에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올림픽, 패럴림픽 그 달리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전부 다 다리가 두 쪽이 없어서 의족을 가진 분들이 쫙 서 있고 한 분은 다리가 약간 기형적으로 조금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장애인 달리기를 딱 하는데 이 사람이 잘 못 달려. 근데 그 의족을 가진 사람들이
탄력이 엄청 좋거든요. 음. 우리 그 킹스맨에 나오는 어, 그 여자처럼 어. 달리기가 진짜 빠르거든요. 어. 그냥 보통 사람이 달리는 것만큼 나와 속도가.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사람은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기계로 바꾼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더 힘이 셌어. 팔도 만약에 팔도 잃었어. 키드니가 나가서 콩팥도 없어. 콩팥도 갈았어. 그다음에 눈도 안 보이는데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럼 이거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로봇이라고 정의해야 되는 건가? 경계가 어디냐? 어디냐 이거죠 사실. 지금 만약에 SF에 나올 만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30년 뒤에 인류는 우리는 약간 호모 사피엔스라는 옛날 종족이 있었대. 우리가 호모 옛날에 로보티쿠스가 되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은 들었어요. 아니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얘기가 어떤 뭐 결론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 얘기를 어떤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냐면 뭐 그렇게 뭐 실직률 99% 이렇게 얘기한다잖아. 꼭 필요한 사람들 뭐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있고 나머지는 다 할 일 없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런 아까 우리가 뭐 아까 그리스 얘기도 하고 뭐 했지만 그게 지금 가시적으로 약간 들어와 있잖아.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얘기잖아. 네. 아틀라스도 그렇고 아까 네. 몰트보도 가능한 얘기인데 어떻게 될까? 99%.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니까 뭐 유흥을 즐긴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손가락으로 놀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 할 거고 그런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부터 일 안 해도 되고 너 하루 종일 뭐 하루에 2시간만 잠깐 가서 기계 만지고 오고 나머지 시간 놀아. 그래도 지금만큼 월급 줄게라고 하면 뭐 할 거예요.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거를 좋아하는 거를 만드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막 돈 벌려고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이 남은 시간에 뭘 할지 그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재화를 충분히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문화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오히려 인스타그램 하거나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은 계속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애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형처럼 유튜브를 해라. 인플루언서를 해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고 사람들이 나머지 시간을 거기에 쏟을 수 있게 해주면은 그게 결국 돈을 다들 비슷하게 번다고 치지만 그때부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들고 소모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하긴 99% 실직이 돼도 유튜브는 보겠네. 남은 시간에 뭐 할 건데? 남은 시간에 뭐 할지 고민하면 돼. 여행을 가고 싶으면은 누군가가 여행에 갔을 때 해준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서비스를 로봇이 한다고 하면은 뭐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도 뭐 뭘 한다던가 그런 건 되겠죠. 재환이 생각은 어때?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존재고 그게 뭐 직업으로서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뭐 수술을 해서 사람 생명을 구한다, 책을 쓴다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뿐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사회가 될수록 중요한 거는 비판적 사고력이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약간 어떤 면에서 기본적인 노동에서 이렇게 해방이 될 수가 있다면 심도 있게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쪽이 오히려 이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 서양 철학사 책을 다시 처음부터 읽고 있는데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정교해지고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온 방식에 대해서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사를 공부하는 효용은 정말 그거예요. 논리학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가 있고 유명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SF 소설도 엄청 많아요. SF 단편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의식의 문제도 그렇고 지각도 그렇고 현상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한테 와닿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의대 갈 거냐 공대 갈 거냐 이건 좀 지엽적인 질문인 것 같고 결국 애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 뭐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 인류의 어떤 그동안의 지적 유산들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훨씬 높여놓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이게 경쟁력이고 비교고 이런 걸로 귀결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경쟁력으로 귀결이 될 거다. 자기만의 경쟁력. 하다못해 인플루언서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정무가 말하는 것처럼 요즘에 트렌드,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남들이 안 한 거는 뭔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논문 쓰는 거랑 사실 비슷해요. 남들이 똑같은 것도 쓰면은 별로 임팩트 별로 없고 안 하고 신기하고 좀 재밌는 걸 해야 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시에 지금 이렇게 되게 급변하고 있는데 사회가 이 사회가 올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별할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우리 후세대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려면 그런 걸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결국 또 고루하지만 책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개개인의 사람으로 봤을 때 사람이 널널해지면 자기 자신을 좀 돌보잖아. 그런 거를 못 돌보고 막 미친 듯이 일하다가 시간이 주어지면 좀 돌아보잖아, 자기를. 인류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냥 시간이 확 주어지면 갑자기 99% 실직률이 되면 되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 약간 그랬지 않았어요? 약간 그랬지만 그죠.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네. 그때는 할 일은 많았지만 나가질 못했지. 그죠. 약간 다른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나갈 수도 있고 아무도 할 일이 없는.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을 때 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 내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이제 까먹은 게 올리버 버크만의 사천주에 무슨 사례가 나오냐면 예전에 이제 철학가인지 뭐 어떤 사람이 경제학자가 2000년 정도 되면 기계 발전으로 인해서 거의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일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대. 1980년대에 그런 예측이 이미 있었대. 근데 아니잖아 지금. 나는 그거에 희망을 걸어. 뭔가 만약에 99% 실직률이 되잖아? 내가 예측하기로는 우리가 그렇게 점잖게 인류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완전 날릴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애들이 뭔가 할 게 필요하잖아, 애들도. 애들을 앉혀놓고 뭔가 할 거를 주면 조용하잖아. 근데 애들 방에 딱 넣어놓고 아무것도 할 거 안 주면 뛰어다니고 난리잖아. 나는 그게 좀 걱정이 돼, 사실. 근데 어쨌든 방향이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학교와 교육과 이거는 전부 다 인공지능 같은 사람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사회화라는 게. 학교에 앉아서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회 규범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단순 반복 작업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인간들을 키우는 건데 국민 국가 시대의 교육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는 한참 바뀌었는데 요구되는 인간상이 지금은 제도와 규범에 잘 따르는 충직한 인형들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게 가장 잘하는 애들이 지금 의대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의 규범을 잘 따르고 그 커리큘럼도 지시를 잘 따서 지키고. 정말 최고로 온 애들이 다 의대생들이고 의대 커리큘럼도 계속 그런데 그런 태도와 능력들이 생각보다 많이 대체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아이들의 진로를 생각을 하면 미장을 정리하고 코스피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전에. 나는 아니거든. 근데 그런 식의 선관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 정말 레디컬한 변화잖아. 사실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의사가 3년 안에 AI로 대체될 것인가 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더 어울리는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3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3년이 문제가 아니야. 사실 3년이 뭐가 중요해. 3년 돼서 어. 뭐 대체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저변에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대비를 해야지 야 앞으로는 이게 유망할 거니까 이게 우르르 가자 컴공으로 가자 우르르 가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태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참 저희 채널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울리지 않는 더 심오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금 얘기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정무 교수, 이재현 교수 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저희는 이제 좀 저희 영상에 댓글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댓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테니까 많은 반응 주시고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내용들도 있잖아요.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교수님들 모셨을 때 저희가 또 다음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